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쉴드 IELTS의 최경훈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이어서 IELTS의 기술, 여러분의 목표 점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스킬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갈 부분 한번 보시죠. 오늘은 리딩의 이제 주관식과 객관식 그리고 true false not given 이렇게 챕터가 진행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24페이지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제 교재는 그 인터넷 교본 공부에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책을 보면서 나가시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이거 캐치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터넷에서 주문 제작으로 제가 출판을 해가지고 인터넷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고 조금 약간 한 3, 4일 정도 배송 기간 걸릴 수 있는데 받으면 좀 차분하게 책 보면서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가겠습니다. 자, 리딩 주관식 객관식 true false 갑니다. 자, 리딩을 이제 여러분 리딩을 풀 때 어떤 방식으로 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리딩 방법, 리딩을 공부하면서 좀 정확한 문제 풀이 순서, 지문부터 읽고 문제를 볼지, 아니면 문제부터 읽고 지문을 볼지 이런 순서들에 대해서 정확한 스킬이 있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들어가서 느낌 따라 정하는 사람하고는 이제 좀 시험장에서 성과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리딩 공부를 하면서 어떤 스킬을 가지고 접근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핀포인트로 찍어 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형은 주관식, 객관식, true false not given을 제가 묶어봤어요. 자, 묶은 이유는 뭐냐면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자, 보시면 순서대로, 그러니까 리딩 문제들은 모든 문제, 몇 문제 나오죠? 40문제 나오죠. 40문제 나오는데 순서대로 나오는 문제와 순서대로 안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순서대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인 전제는 지문을 읽고 이거는 꼭 IELTS 아니더라도 지문을 읽고 지문에 근거해서 이 문제의 답은 뭐냐, 그럼 여기 객관식이면 A, B, C 중에서 답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지문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 문제의 답을 고르는 게 이제 리딩의 기본적인 어떤 컨셉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고를 때 이 퀘스천에서 이 지문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찾아낸 다음에 두 번째로 A, B, C 중에서 어떤 게 정확한 답인지 찾아내는 게 두 번째.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딩을 풀게 돼 있죠. 근데 그때 제가 말하는 건 문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 1, 문제 2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이제 순서대로 나온다는 건 이게 어느 부분, 지문의 어느 부분을 찾아내야 어느 부분을 읽고 푸는 건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이 퀘스천 1은 여기를 보고 푸는 거고 이 퀘스천 2는 여기를 보고 푸는 거고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정해져 있을 때 이 왼쪽에 이제 지문에 들어가 있는 문장들, 답이 되는 문장들을 답 근거 문장이라고 합니다. 답 근거 문장. 답 근거 문장. 그래서 이제 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이다 이런 뜻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순서대로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의 답 근거 문장. 그러니까 이제 지문에서 이제 답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문제의 번호대로 순서대로 나오면 순서대로 나오는 문제라고 선생님이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어떤 문제 유형이 이제 시험장에 섞여 나오거든요. 섞여 나오더라도 이걸 정확하게 컨셉을 알고 있어야 저거는 이렇게 풀면 돼. 이거는 여기를 풀 차례야. 이렇게 바로바로 눈치를 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두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퀘스천 1과 2가 나왔을 때 답 근거 문장도 퀘스천 1과 2가 있겠죠? 근데 이 답 근거 문장이 지문의 순서대로 나온다면 그럼 이건 순서대로 나오는 문제다. 그게 지금 여기 보시면 주관식도 그렇고 객관식도 그렇고 true false not given 문제도 전부 다 문제의 순서가 지문의 답 근거 문장의 순서와 이제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것도 있나요?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보시면 순서대로 안 나오는 문제 있죠?
여기 보시면 각종 매칭 문제, 연결 문제. 이제 IELTS의 연결 문제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 정보와 이제 이 정보가 어느 단락에 나오냐, 그리고 뭐 이 단락에 어떤 헤딩을 붙여봐라. 이 단락에 한번 그 헤딩, 제목을 한번 붙여봐라. 헤딩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이런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이렇게 연결해. 이거 세 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순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같은 예시를 들었을 때 뭐 선생님은 구체적으로 뭐 지문으로 보여주겠지만 퀘스천 1과 2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만약에 이게 순서대로 안 나오는 문제였다면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문제의 답이 여기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괜찮나요? 네.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이제 단락을 고르니까. 근데 만약에 단락도 순서대로 나오면 그냥 A, B, C, D, E, F, G 이렇게 적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내고 퀘스천 1의 정답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답이 A라면 퀘스천 2의 답은 저기 위에 있는 뭐 어떤 부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문제 보면서 설명해 드리니까 일단 기본적인 컨셉만 답 근거 문장이 순서대로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다. 네, 나오는 것 중에서는 주관식, 객관식, 그리고 true false, not given이다.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네, 좋죠. 자, 갑니다. 자, 이 뒷장 보시면, 25페이지 보시면, 자,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게 이제 선생님이, 아름다운 선생님의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명심할 게 있어요. 지금은 true, false, not given하고 주관식, 객관식 나가는 부분이니까, 순서대로 나오는 문장 구조를 옆에, 이 문제들을 풀 건데, 자, 보세요. 퀘스천 그룹 1. 그러니까 이제 퀘스천 그룹이라 하면, 뭐, 이게 주관식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서 객관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IELTS 문제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관식이 이제 한 문제만 나오지 않잖아요. 주관식 관련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를 문제 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밑에도 객관식 7번부터 10번까지 나오면 이거를 문제 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가 객관식보다는 true, false, not given이 잘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지문에 이제 이게 1번 지문에 보통 이렇게 구성이 많이 되거든요. 주관식의 6문제, 그 다음에 true, false, not given의 나머지 이제 문제들 10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좀 푸는 경우가 많은데 짧은 지문에 이제 푸는데 자 보세요. 주관식이든 true, false, not given이든 둘 다 순서대로 나온다고 아까 분류표에서 봤기 때문에 지문에서 답을 고를 때 여러분 만약에 1번 문제를 읽고 이 문제 어딨지 하면 위쪽에 이렇게 확인하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읽고 이 문제의 답 어딨지 했을 때는 1번 답 고른 거에서 바로 위쪽에 있겠죠.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어떤 전략을 이제 알려줄 건데 이 컨셉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통 문제를 쭉 풀어나가다가 내가 독해가 완전하지 않은 선에서 문제를 막 풀 때 아무렇게나 막 풀잖아요. 이제 전략 없이 풀게 되면 순서대로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알아요. 풀다 보면 눈치채거든요. 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근데 순서대로 나오는구나 푸는데 문제는 이 문제 그룹 간이 교차하는 구간 있죠. 6번하고 7번. 6번하고 7번. 근데 이제 전략이 없으면 1번부터 6번까지 그냥 쭉 풀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뭐 6번 찾아서 여기까지 올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근데 오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을 풀려고 true, false로 갔어요. 그럼 이게 문제 그룹 안에서는 순서대로 나오지만 문제 그룹끼리는 살짝 겹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7번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6번까지 이미 내려온 상태에서 너무나 순진하게 7번을 가게 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도대체 밑에를 봐야 되는지 위에를 봐야 되는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캐치해 주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그럼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문제를 읽을 때마다 7번 읽을 때도 다시 다 읽고 8번 읽을 때 다 읽고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알려줄 때 그 방법에 맞춰서 푸시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괜찮나요?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게 이제 여기 8페이지에 리딩 스킬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자, 보면 선생님이 이제 뭐 다른 과목도 이제 정확한 전략을 스킬과 전략을 알려드리지만 특히나 리딩 같은 경우 선생님이 정말 시험장에서 직접 시간 안에 풀어서 9.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9.0은 이제 하나 틀리거나 다 맞은 건데 선생님이 정말 끝까지 원어민들도 여러분
그 아카데믹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잘 담았기 어렵다 그랬죠. 다 알아도. 근데 이제 가서 선생님이 다 맞아봤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이 방법대로 푸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 이 방법대로 푸는 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이 방법대로 본인도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도 알려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리딩을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을 한번 배워보죠. 그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어떻게 하냐면 제목을 먼저 읽어요. 제목을 먼저 어느 정도 읽고 이게 이 단락이 이 리딩이 무슨 리딩이다 이걸 컨셉을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이제 여러분이 전반적인 컨셉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있잖아요. 리딩 지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마구잡이로 막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은 제목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development of the London Underground Railway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뭔가 발전인데 런던의 언더그라운드 레일웨이구나. 여기 이제 그 언더그라운드는 런던 이제 영국 가보시면 이제 다 아시게 될 건데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그래서 이제 서브웨이라고 안 하고 그 영국에서는 이제 지하철을 언더그라운드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캐치하실 거는 런던의 언더그라운드의 어떤 레일을 깐 그 이제 철도의 발전에 대한 글이구나. 그럼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내가 런던 갔을 때 그때 뭐 언더그라운드를 봤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일웨이니까 뭐 코레일 그래서 뭐 한국 지하철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런던이나 내가 런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지 런던이 어떻게 발전했지 많은 게 런던에서 발전했다는데 뭐가 있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리스닝도 그렇고 리딩도 그렇고 미리 이렇게 컨셉을 보고 내가 이해를 해주는 건 굉장히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굉장히 여러분을 플렉서블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이런 걸 거야, 이런 부분은 이런 걸 거야. 이렇게 게싱을 좀 더 아주 좀 첨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마시고 이렇게 꼭 한번 타이틀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거 아니고 두 번째는 문제의 그룹을 확인해요. 문제 그룹.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읽었으니까 문제 그룹을 확인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주관식 나오면 그러면 거기에서 1번하고 10번이다. 그러면 그 1번, 10번이 문제 그룹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문제 그룹 넘어가는 거예요. 1번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룹 보는 거죠. 이렇게 문제 그룹이 나왔구나. 그러면 여기 1번부터 6번까지가 하나의 주관식이구나. 그러면 이게 그룹 1인 거예요. 문제 그룹 1. 오케이. 그래서 문제 그룹 하나 나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선생님 말한 대로 여기 트루 폴스 악기분. 그래서 이렇게 7번부터 13번까지 그 트루 폴스 악기분이 나왔구나. 이렇게 문제 그룹 2 이렇게 문제 그룹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서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 자, 보세요. 이렇게 캐치해 보시면 자, 문제 그룹을 확인하셨잖아요. 근데 문제 그룹 확인한 다음에 처리해야 되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문제 그룹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문제 그룹을 봤는데 주관식이 나왔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오는 문제가 나온 거죠. 순서대로 나오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지문의 순서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번째 문제를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문제 해석. 괜찮나요? 첫 문제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을 읽으셔야 돼요. 1번을 읽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돌아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문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1번 문제의 답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했다가 1번 문제의 답 근거 문장을 찾아서 답을 여기다 적기 전에는 2번 문제를 볼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예외가 간혹가다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 다르게 나올 수도 약간 이제 좀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사람이 말로 쓰다 보니까. 그러나 전반적으로 99%는 제 생각에 1번 문장을 풀어야 2번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케이, 지금은 이제 중간에 정보도 많고 갭도 크죠? 그러니까 1번을 여러분이 풀기 전까지는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읽어놓는 게 그닥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1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내 머릿속에 안 그래도 여러분 인지력에 부담이 되는데 다 읽어두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1번을 정확하게 읽고
런던 언더그라운드 레일웨이가 나올 건데 거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런던의 뭐가 런던 이제 A가 이제 답을 골라야 되는데 런던의 뭐가 이제 증가했는데 그냥 어디 사이에서 1800년대에서 1850년대에서 증가했다. 그럼 이게 지문의 첫 번째 단락 정도에 나오겠구나. 앞쪽에서 이게 언급이 되겠구나. 그러면 뭐가 증가했단 말이 빠르게 증가했단 말이 나오면 그 내용을 여기다 적어야겠다. 1800년대에서 1850년대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 내용을 읽고 여기다 답을 적어야겠다.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어두시면 돼요.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룹도 문제 그룹도 확인하실 때 이거 확인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트루로스 낙기분도 순서대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순서대로 나오죠. 같이 묶어 있었죠.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7번 문제의 답이 8번 문제의 답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7번 문제도 역시 똑같은 절차대로 읽어주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other countries, 다른 국가들은 had built, 그죠? 지어왔답니다. 그 당시에 underground railway를 지어왔죠. before the metropolitan line opened. 그러고 나서 metropolitan line이 오픈하게 돼요. 이건 그냥 M 라인이 지하철 얘기니까 지하철의 M 라인이 열리기 전에 다른 국가들도 언더그라운드 레일웨이를 지어오고 있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 7번도 역시 여러분이 미리 읽어두고 8번까지 갈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죠? 왜? 7번을 지문을 읽다가 나와야 그래야 8번 내려가니까 밑에 거 다 읽지 마시고 7번만 먼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처리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그 각 문제 그룹의 첫 문장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각 문제 그룹의 첫 문장, 자, 요 앞에 저 1번하고 그 다음에 7번 이거 두 개만 일단 캐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문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문제구로 확인한 게 2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으로 돌아가서 읽는 게 3번 절차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러분 명심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보세요. 3번으로 들어가서 in the first half of the 18th 이렇게 해서 London's population grew at an astonishing rate 이렇게 하면서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이 단락이 다 됐을 때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때 다시 문제로 돌아갔어. 여기로 들어갔어. 내가 이제 답이 만약에 중간에 나왔어요. 1번 답이 나오면 풀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답을 못 찾았으면 한 단락이 끝나면 한번 확인을 해줘야 돼. 문제가 나오는 게 없나.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한 단락씩 확인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요거 있죠? 여기서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단락씩 문제를 풀어가니까 예를 들면 여기를 읽었잖아요. 여기를 읽었어요. 그럼 여기를 읽고 난 다음에 이 단락에 들어가 있는 답을 계속 확인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7번을 와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이 숫자만 따라가면 헷갈릴 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단락을 기준으로 이 단락을 한 단락을 읽고 이 안에 있는 문제 다 풀고 이 단락을 읽고 이 문제 다 풀고 이렇게 자꾸 해주시면 그러면 이 단락을 읽을 때 5번하고 7번을 다 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음 단락을 읽을 때 6번, 8번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겠죠. 괜찮나요? 괜찮죠?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풀다가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갔잖아요. 근데 여기 만약에 1번 답이 나왔어. 네. 그래서 1800년도가 나와가지고 이게 만약에 요거 1번 답을 찾았어요. 그러면 1번 요걸 찾은 곳에서 바로 가서 풀면 돼요.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한 단락 다 읽을 때까지 가서 풀면 돼요. 답을 골랐죠? 그리고 나면 어때요? 답을 고르고 나면 그 다음엔 그냥 바로 지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막 빨리 풀어야 되니까 2번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지문으로 가는 거죠. 왜요? 그 다음에 바로 2번이 나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바로 2번이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는 Building the railway would make it possible 이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오케이?
괜찮죠, 그죠? 네, 그렇게만 우리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굿?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보통 이제 뭐 이렇게 그 문제 풀 때 여러분 푸는 거 보면 그냥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주관식 나오면 아 여기 자 이렇게 뭐 1800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뭐 1850, 뭐 1850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고 아 50다 하고 가서 막 그 1850년대 찾아가지고 그 부분 보고 풀잖아요. 근데 그러기보다 제가 말했지만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내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 안에서는 최대한 그 좀 체계적으로 풀어 나가려면 최대한 많이 맞추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체계적으로 내가 여기서 문제 그룹의 첫 번째 거를 보고 그 다음 거 읽고 또 다음 거 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자, 이런 스킬은 언제 빛을 발하냐면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나오는 문제들만 나왔을 때는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선생님 말하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하나 내가 하던 대로 그냥 문제 풀면서 내려가나 그다음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실제 시험에서 이제 패스지 2만 넘어가도 이렇게 지금 A, B, C 여기 지금 달라져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 순서대로 안 나오는 문제도 섞여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문제 풀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A부터 G까지 단락 중에 14번의 정보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맞추라고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문제랑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주관식이죠? 이 문제가 섞여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이 문제 번호만 놓고 풀면 예를 들면 14번부터 풀어요. 그러면 14번 풀면 14번 답이 A 단락에 있나요? 없다 그랬죠. 그럼 그냥 A, B, C, D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안 내요. 그럼 14번의 답이 2단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5번의 답이 A 단락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무척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4번을 풀 때 벌써 지문을 막 다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주관식 풀 때는 주관식은 또 순서대로 나오는데 그럼 다시 읽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독해 레벨이 지금 어디든 간에. 오케이?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한 대로 이거는 순서대로 나오는 문제니까 첫 문제를 읽어두고 18번만 먼저 읽어두고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안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뒤에 가서 또 배우겠지만 이거는 표를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표를 그리는데 이제 하는 김에 하죠. 표를 그려야 돼요. 이렇게 표를. 그래서 여기가 지금 A부터 G죠? 여기다가 이제 A, B, C, D, E, F, G 이렇게 적는 거예요. 좀 삐져나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려놔요. 그려만 놓으면 돼요. 얘는. 이건 순서대로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문제 그룹을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순서대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확인했어요. 하나 더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순서대로 안 나오는, 이거는 순서대로 안 나오니까 이 친구는 표를 그리면 돼요. 표. 지금 선생님 한 것처럼 표를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얘는 그렇죠. 첫 문제를 읽기로 했죠? 네, 첫 문제. 그래서 18번을 읽어주면 되겠죠. 자, 괜찮아요? 요거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굿!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G3도 순서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첫 문제를 읽는 거죠. 그래서 when comparing 20th century's stadiums to ancient amphitheaters in section D, which two negative features does the writer mention? 이런 식에서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스테디움이 나오면 여기 가서 이걸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캐치를 하고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질문으로 갔잖아요. 자, 그럼 A 단락을 읽었어요. A 단락을 읽다가 만약에 아까 주관식에서 체크했던 18번이 나왔어. 여기 이제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풀면 돼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19번 읽고 넘어가요. 19번 읽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건 계속 그냥 풀어나가는 거예요. 지문 앞쪽에 A 쪽이 있겠죠. A 쪽이나 어디 근처에 있겠죠. 풀면서 만약에 A 단락이 끝났잖아요. A 단락이 끝났어. 여기까지 읽었어. 그럼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여기까지 읽으면 한번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자, 가요. 그럼 혹시 놓친 게 없나? 여기 A가 여기 있네. 여기 A. 그러면 그지에 가서 이 14번, 15번, 16번을 마치 보기를 읽는 것처럼 풀어주시면 돼요. 마치 보기를 읽는 것처럼. 이거를 보기가 4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방금 A를 읽었잖아요. 이런 정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A를 읽은 상태에서 와서. 그래서 14번 보니까 mention of negative attitude. 이런 거 없었어.
그리고 보통 A는 요 앞에 게 답이 아닙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 밑에 것도 figures, 어떤 숫자가 나왔나, 아니면 인물이 나왔나, demonstrating the environment, 뭐 이런 거 안 나왔어. 예. 그리고 뭐 examples of wide range facilities, 뭐 이런 것들 좀 헷갈려요. 그래서 밑에 거 reference, disadvantage, 이거는 단점은 아까 paraphrasing 본 것 같아요. 확실해. 그러면 확실하게 활동을 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옆에 걸 쫙 지워버리시면 돼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그럼 A는 이제 다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B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B로 넘어가서 이제 그 가서 B를 읽었을 때 이때 다시 B를 읽고 돌아왔어요. 그럼 이때는 밑에 17번을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3개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이제 고르고 뭐 이거 답이다 이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A, B 이게 문제가 이렇게 지금은 조금만 나왔는데 많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A, B, C, D, E 이렇게 풀다 보면 어떻게 보세요? 자, D 정도 풀면 이 보기를 이 문제들을 벌써 한 3번, 4번 정도 읽은 거예요. 그러면 2단락이나 뭐 D단락 이런 거는 지문을 읽다가 답이 생각이 나요. 아까 그거구나. 네거티브 애티튜드가 이거구나. 그래서 훨씬 더 빨리 풉니다. 네. 그래서 막상 처음에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까지 내가 표를 그리면서 풀 시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막상 선생님 말하는 대로 조금만 이제 풀어 나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뭐 리딩이 풀리는데 좀 풀면서 좀 자꾸 이렇게 푸는 게 맞나 이렇게 좀 헷갈리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말한 풀이를 보면서 저거구나 이렇게 좀 캐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말한 대로 이 부분을 좀 캐치를 하시고 같이 나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좀 표를 채워 나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푼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 3번에서는 첫 단락을 읽고 문제 풀기. 그래서 이제 한 단락씩 읽으면서 문제 풀기. 그래서 순서대로 나오는 친구들은 첫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그죠? 순서대로 나오는 친구 첫 문제 읽기. 순서대로 안 나오는 친구들은 표를 그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단락씩 보면서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안 적어도 되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렇게 보고 이제 이건 이제 한눈에 보는 리딩 유형인데 여러분 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쌤이 잘 해놨죠. 순서대로 나오는 문제와 안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나오는 문제는 주관식, 객관식, true, false, not given. 그리고 안 나오는 문제는 정보 단락 연결, 헤딩 단락 연결, 정보 사람 연결. 이건 아까 설명 드렸으니까 여러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관식인데 이거부터는 이제 그 다음 그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앞에 다 배운 거 같은데 뭘 하는 건가요? 이제 주관식을 풀 때 좀 팁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좀 더 여러분이 풀 때 쉽게 답을 고르는 거, 뭐 여기 뭐 품사를 찾고 뭐 스펠링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선생님 팁을 집어드릴 테니까 일단은 앞쪽에 지금 오늘 배운 게 제가 보기엔 리딩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true, false나 이런 것들 뭐 로직을 따지기 전에 여러분이 일단 전체적인 문제풀이 플로우가 이제 본인이 연습이 돼 있어야 그래야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좀 더 쉽게 나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일단 이 앞쪽의 내용을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내가 정확하게 선생님 말한 컨셉을 이해하고 있나? 이걸 좀 이해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저런 문제풀이 방법을 이제 고안을 해낸 거는 선생님이 디바이스를 한 거는 그냥 이제 선생님이 실전에서 문제 풀어보고도 선생님 깨달은 것도 있지만 어떤 알고리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컴퓨터로 치면, 요즘에 AI로 치면 AI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데, 그때 여러분이 반드시 이렇게 중복되게 정보를 안 봐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선생님이 지금 말한 방법대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오케이?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근데 여튼 지금까지 선생님이 찾은 바로는 정보를 여러분이 중복되게 2번 문장을 읽지 않고 푸는 방법은 저게 가장 그래도 지금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 방법대로 한번 풀어주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풀 때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시간 낭비가 되는 부분은
읽었던 걸 또 읽고 읽었던 걸 또 읽는 부분에서 시간 낭비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막아주는 방법이 선생님이 알려준 스킬이다.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주관식 좀 이제 디테일한 부분 어느 팁을 가지고 풀면 좀 더 정답률을 올릴 수 있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혹시 IELTS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채널에 대해서 많이 좀 알려주시고 또 영어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도 혹시 IELTS 도전해 보도록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채널도 얘기해 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